네, 안녕하세요. 멀티파이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주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전자책도 팔고 강의도 하고 사람을 모으면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귀찮고 힘든 점이 무엇인지 이제 여쭤보니까 대부분이 이 카테고리를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 대량 등록 업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거를 진짜 다 만들면서 해야 돼?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일일이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카테고리가 또 이미 대량 등록 업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는 나름의 또 진입 장벽이 되어 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을 해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단톡방 인원이 지금 한 200명이 거의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면은 내가 한번 좀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가 힘을 다 합쳐서 초대형 마켓 카테고리 통합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10분, 20분 동안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확인하신 뒤에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목차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마이 카테고리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프로젝트 만드는 게 실패했던 이유, 그 다음에 제가 주도하는 카테고리 프로젝트는 무엇이 다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참여하고 향후 전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이 카테고리의 필요성인데요. 사실 카테고리가 얼마나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가 다른 마켓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매출 영향이 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왜냐면 해당 카테고리에 따라 노출되는 키워드가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는 카테고리의 정확도가 매출에 꽤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매출을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가 전체 매출 1위예요. 이게 대량 등록 업계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는 분명히 이제 검색 데이터를 제공하는 굉장히 좋은 마켓이기 때문에 항상 반드시 끌고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이 카테고리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이 카테고리를 안 만들게 되면은 카테고리를 주는 도매처에 계속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한번 마이 카테고리를 안 만들겠다고 작정을 했으면은 이제 나는 그 마이 카테고리 정보가 아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도매처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도매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도매처가 이런 카테고리까지 주지 않는 어떤 작은 소규모 도매처다? 그러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다시 결국엔 이 마이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물론 무가공 방식으로 대량 등록을 잘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주로 대형 도매처들에서 받아서 하시기 때문에 사실 마이 카테고리가 그렇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밀 가공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대량 등록 치고는 적은 상품 수로 많은 매출을 내는 거를,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매출을 내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마이 카테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정밀 가공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품절 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굉장히 도매처를 찾는 데 힘을 많이 쓴단 말이죠. 예를 들어 재고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 이런 거를 따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작은 좋은 도매체들도 챙기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켓 카테고리 만들기가 왜 늘 실패를 했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원래부터 항상 있어 왔던 논의예요. 왜냐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 법한 생각이잖아요. 이거를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들면은 얼마나 편할까, 이 생각은 정말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왜 실패를 했었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모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를 다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3, 4천 개만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5명밖에 안 모이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으쌰으쌰해서 모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 100% 확률로 몇 명만 남아서 그 사람들만 열심히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솔직히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하루에 막 50개씩 카테고리 가공을 하는데 누구는 4개, 5개밖에 안 하는데 이걸 우리가 다 같이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억울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대로 된 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마이 카테고리는요, 한 번 만들면 계속 써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처럼 매출에 영향을 실질적으로 주는 인자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정확한 룰과 기준을 가지고 카테고리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는 정말 정확히 카테고리를 채워 넣는데 누구는 그냥 대충 끼워 넣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열심히 채워 넣은 사람만 점점 화가 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게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책임감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게 누가 한 명 이거를 확실히 리드를 하고 끌고 가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믿고 따라가면서 다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우리 한번 같이 해볼래요?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항상 처음엔 열심히 하죠. 처음엔 열심히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달만 해도 솔직히 굉장히 지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책임감이 없다 보니까 도중에 그만두기도 쉽고, 그래서 이거를 4개를 종합을 해보면은 결론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계속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전체 마켓 카테고리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사람은 결국 혼자 하겠죠. 이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 그러면 저 멀티파이프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무엇이 다르냐? 첫 번째로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모을 겁니다. 지금 제 전자책 단톡방에 있는 사람은 거의 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다 참여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사람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사람 한 명이 차지하는 포션을 줄일 생각이에요. 비율을.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결국 이 카테고리를 만드는 프로젝트의 핵심은 조직이 개인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이 만드는 그 카테고리의 힘이 전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억울함이 쌓여갑니다. 저는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할 때는 이런 억울함을 사람들이 안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람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당연히 사람 한 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설령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조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면 아마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전체의 3%도 아마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 스토어 전체 매출 비율 1위를 차지하는 저 멀티파이프가 직접 이 카테고리를 만드는 영상을 찍어서 매뉴얼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카테고리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카테고리를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애매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이 카테고리를 어떤 식으로 집어넣어야 될지 제가 지금까지 팔아왔던 그 방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전부 다 매뉴얼로 공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초보분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거리낌 없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연히 사람이 많은 만큼 그 사람 한 명에게 주어지는 할당량이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는 한 주당 10개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하루에 2개만 해도 다 할당량을 채우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할당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귀찮아서 대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마켓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쓸 거라면은 당연히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잘 만들려면은 그 할당량이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전제 조건이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해당 카테고리를 만든 책임자를 정하고 한 주당 개수를 매번 점검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내가 13547에 어떤 카테고리를 쫙 채웠다. 그러면 이 13547에 대한 카테고리를 채운 게 나라는 거를 이제 거기에 자기 구글 스프레드시트 아이디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여라도 이게 문제가 생겼을 시 이 카테고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찾고 거기에 대해서 뭐 수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새로 찾은 사람이 그걸 수정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카테고리를 채운 아이디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한 주당 개수를 전부 점검을 할 겁니다. 이건 엑셀에 함수로 뽑아내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디가 이번 주에 몇 개를 했는지를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장점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적은 작업량으로 이걸 끝낼 수 있어서 훨씬 더 질 좋고 체계화된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참여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전자책 구매자에 한해서 한정할 생각입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 새끼 존나 돈 또 골랐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조금 진정을 해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봐요. 대신에 나와 다른 사람을 함께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좋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제 이익뿐만이 아니라 저는 누군가가 와서 이 카테고리를 그냥 가지고 튀는 게 싫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마. 사실 저희 이제 단톡방에 있으신 분들은 서로 이제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질문하고 답변해주고 혹시 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유하고 이런 어느 정도의 유대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대량 등록 이탁 판매를 다 같이 해나가는 동지라는 인식이 있어서 뭐 설령 남이 뭐 후발주자로 들어와서 이걸 이용한다고 해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솔직히 개나 소나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게 통제가 안 될 뿐더러 그리고 그런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정 같은 경우에는 3월 14일 날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자책 가격을 인상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전자책 가격을 인상을 안 하게 되면은 당연히 카테고리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대기하시다가 나중에 책을 구매하셔서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그런 거는 사전에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월 14일이 지나고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어느 특정한 날에 전자책 가격을 인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마이 카테고리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3월 14일 안으로 전부 다 단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할당 개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주에 10개로 제한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마이 카테고리 어느 정도 찼다, 이제는 어느 정도 메이저한 카테고리는 전부 다 채워졌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 개수 제한을 폐지할 겁니다. 그때부터 만약에 본인이 이제 가공을 하시다가 채워지지 않는 카테고리가 있으면은 그때그때 채워 넣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단톡방 공지사항에 이제 영상과 함께 같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마이 카테고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또 얼마나 제가 이제 이렇게 룰을 짠 대로 체계적으로 해주실지는 사실 진행을 해봐야 알 것 같거든요.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예요. 왜냐면 저는 이미 카테고리를 메이저한 거는 대부분 채웠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봤자 개인적으로 큰 이득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도 꽤 되고요.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진짜 시작할 때 여기에서 너무 막히는 걸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잘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밑에 댓글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프로젝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